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것은 마치 긴 여행의 마지막 구간에 접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이 요즘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거나 자녀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거나 이웃들과의 대화가 어색해진다거나 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약 43%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진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서 건강과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행동, 특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과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고 더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세요. 세대 비판이 관계를 파괴하는 이유. 여러분, 혹시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다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몰라 같은 말을 자주 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2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후 자녀들과 손주들을 자주 만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손주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들 가족을 위해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솔직한 대화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만날 때마다 요즘 엄마들은 애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 우리 때는 애들이 말을 잘 들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매번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아버님을 뵙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김 씨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단지 걱정되는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려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대 비판이 주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자주 하는 세대 비판적 발언은 젊은 세대에게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첫째,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선택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으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방의 노력과 선택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소통의 벽을 만듭니다. 세대 비판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요즘 애들은 몰라 같은 반응이 돌아올 것 같아
마음을 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게 되고 진정한 교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 만남 자체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비판과 잔소리만 듣게 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같은 관계에서는 이런 발언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들, 부산에 사는 68세 박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항상 손주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딸이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했지요. 요즘 엄마들은 애들한테 너무 관대해. 우리 때는 훈육을 제대로 했는데 같은 말들을 자주 했어요. 딸은 처음에는 네, 엄마하고 듣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딸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를요. 박 씨는 이후 자신의 말투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라는 말 대신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있구나. 힘들 텐데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언을 하고 싶을 때도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부드럽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딸은 다시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먼저 육아 고민을 상담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세대 간 이해의 중요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기성세대로부터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지요. 지금의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1960년대, 1970년대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 교육 환경, 사회 문화, 직업 선택의 폭,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등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로 일축해 버리는 것은 공정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 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요즘은 이런 이유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고 싶다면 명령이나 비판이 아닌 제안의 형태로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예. 요즘 젊은이들은 애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 우리 때는 훈육을 확실히 했는데. 좋은 예. 내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말 수고가 많구나. 요즘은 육아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 혹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나쁜 예. 요즘 젊은 것들은 직장도 자주 옮기고 정신이 없어. 우리 때는 한 직장에 평생 다녔는데. 좋은 예. 요즘은 이직이 흔한 일이 됐구나. 네가 더 나은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나쁨 예.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어른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좋은 예.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와 다른 방식으로 예의를 표현하는 것 같아. 시대가 변하니 교육 방식도 달라지는 거겠지. 차이가 보이시나요? 비판과 부정의 언어 대신 이해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다리 놓기. 인천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년층과 젊은 세대가 함께 모여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75세 이명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지, 왜 직장을 자주 옮기는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경쟁은 우리 때보다 훨씬 치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명희 씨는 이후 손주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 대신 요즘은 정말 힘든 시대구나. 그래도 너희는 잘 해내고 있어 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판보다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불안한 미래, 높은 집값, 일과 가정의 양립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비판이 아니라 힘들 텐데 잘하고 있다는 지지와 격려입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비판의 형태가 아니라 지혜의 형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의 문은 닫힙니다. 하지만 네가 처한 상황이 힘들구나. 내가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 줄까? 라고 말하면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대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젊은 세대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다 너희를 위해서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희생을 강요하는 언어의 폭력 여러분, 혹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어. 내가 희생한 게 얼마인데 같은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우리 세대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그것이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이 말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결국에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 부담의 무게 대전에 사는 45세 최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성공한 변호사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정말 고생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그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께서 제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 희생을 상기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하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나는 평생 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세요. 최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만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어머니의 희생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 있는 느낌이에요. 최근에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희생의 역설, 한국가족상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희생을 자주 강조할수록 자녀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첫째, 과도한 죄책감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나도 부모님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건강한 효도의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자녀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죄책감으로 변합니다. 둘째, 자율성의 상실입니다. 끊임없이 부모의 희생을 상기당하는 자녀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과연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정한 바람과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희생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그만큼 해야 한다는 거래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가족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논리가 지속되면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은 사라지고 의무와 부담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표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혜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존중받아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조건 없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정미경 씨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자주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말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할 때면 더 그랬죠. 하지만 어느 날 큰딸이 용기를 내어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걸 계속 말씀하시면 저는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요. 정 씨는 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이 저를 고마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건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절대로 제 희생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 씨가 희생을 말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진심으로 느끼고 표현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정 씨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예.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도 않니? 좋은 예.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선택을 존중해.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나쁜 예. 나는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하니? 좋은 예. 너희를 키우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어. 너희가 잘 살고 있으니 엄마는 만족해. 나쁜 예. 내가 너를 위해 내 꿈을 포기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니?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너를 키운 거였어. 후회 없어.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부담을 주지만 두 번째 표현들은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전달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힘, 부산대학교 가족학과 박지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발적으로 부모를 더 자주 찾아뵙고 돌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부모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라고 박 교수는 설명합니다. 반대로 조건적 사랑, 즉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사랑은 단기적으로는 자녀의 수능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희생이 아닌 선택이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것들은 정말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이를 낳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기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를 우리의 채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자녀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일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며 자녀들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 회복의 시작.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자주 강조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동안 엄마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다는 말을 자주 했지? 그 말이 너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 미안해. 엄마는 단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아.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 너는 그냥 네 인생을 살면 돼.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런 솔직한 대화 한 번이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무기로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나는 외롭다는 말로 다른 사람을 오가매지 마세요. 외로움을 무기로 사용하는 위험성.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여 집을 떠나거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면서 외로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 나 혼자 죽어가는 것 같아. 너희가 안 오면 나는 누구와 이야기하니? 나는 이렇게 외롭게 사는데 너희는 즐겁게 살고 있구나 같은 말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들은 일시적으로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감정적 인질의 함정 수원에 사는 51세 한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씨의 어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한 씨가 거의 매일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나는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 너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네가 안 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정말 힘드시구나 생각하고 더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아무리 자주 가도 어머니의 외로움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갔다가 오늘 전화하면 나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너무 외로웠다고 하세요. 제가 엄마, 친구분들이랑 만나시지 그래요? 라고 하면 친구들은 다 바쁘고 나는 너밖에 없어 라고 하세요. 한 씨는 점점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뵙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마치 제가 어머니의 외로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제 삶을 사는 것이 어머니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최근에는 어머니의 전화를 보면 불안해지고 어머니를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우울해요. 외로움의 감정적 조종.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진희 교수는 이런 현상을 감정적 조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로움을 자주 호소하며 다른 사람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적 조종입니다. 내가 외롭다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더 자주 찾아와야 한다. 너는 내 외로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진정한 사랑이나 자발적인 관심에서가 아니라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결국 지속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점점 지치고 결국에는 거리를 두게 되죠. 외로움을 다루는 건강한 방법. 그렇다면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창원에 사는 74세의 김정숙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녀들에게 외로움을 무기로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으니 집이 너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등록하여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남편 생각이 많이 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대신 다음날 할 일을 계획하거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저 일기를 쓰면서 제 감정을 다스려요. 김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녀들을 만납니다. 예전보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요즘 서예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어. 어제 친구들이랑 등산 갔는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도 즐겁게 들어주고 오히려 엄마 멋있다,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시니까 우리도 안심된다고 해요. 아이들이 저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요. 자립적 노년의 중요성.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정연우 교수는 자립적 노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 특히 자녀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한 노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 교수는 외로움을 느낄 때 자녀에게 매달리는 대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예. 나는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 너희가 안 오면 나는 누구랑 이야기하니? 좋은 예. 요즘 가끔 외로울 때가 있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다음 주에 너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할까? 나쁜 예. 나는 매일 너만 기다리며 살아. 너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 좋은 예. 요즘 서예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 다음에 오면 내가 쓴 작품 보여줄게. 언제 시간 될까? 나쁜 예. 너희는 다 바쁘고 즐겁게 사는데 나만 혼자 외롭게 죽어가고 있구나. 좋은 예. 너희가 바쁘다는 거 잘 알아. 나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주말에 시간 되면 전화 한 통화만 해줘.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고 부담을 지우지만 두 번째 표현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극복을 위한 실천 방법.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루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서예, 그림, 노래, 악기 등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배움의 과정 자체가 즐거움을 주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게이트볼, 등산, 수영, 요가 등 운동 모임에 참여하면 건강도 지키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해주고 외로움을 잊게 해줍니다. 넷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많은 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함께 사회적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맺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만남을 정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한 달에 한 번 등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규칙적인 만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도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짧고 긍정적인 연락을 자주 하세요. 긴 전화로 외로움을 호소하기보다는 짧은 메시지로 안부를 묻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너도 좋은 하루 보내렴. 같은 짧은 메시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자녀의 삶을 존중하세요. 자녀들도 자신의 일, 가정, 친구 관계 등으로 바쁩니다. 그들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고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럴 때 자녀들도 여러분을 부담이 아닌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이 들어서 쓸모없어졌다는 자기 비하를 하지 마세요. 부정적 자아상의 전염성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 나 같은 노인네는 죽는 게 낫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만 먹었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자기 비하적인 말들이 왜 문제일까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기 비하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울산에 사는 48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75세로 건강한 편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갈 때마다 나 같은 늙은이는 쓸모가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나 같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낫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박 씨는 이런 상황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뵙고 나면 제가 우울해져요. 아버지의 부정적인 말들이 제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시면 저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훌륭하세요라고 100번 말해도 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을 하시니까요. 더 큰 문제는 박 씨의 아들, 즉 할아버지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아빠, 할아버지는 왜 맨날 자기가 쓸모없다고 그래? 나는 할아버지 만나는 게 싫어. 만나면 기분이 이상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비하의 심리학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최영희 교수는 노년층의 자기 비하 발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노년기에 자기 비하적인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신체 기능의 저하,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과도하게 비하하기도 합니다. 최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비하적 발언이 반복되면 실제로 자신의 자존감이 더욱 낮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하지만 계속 같은 말을 들으면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긍정적 자아상의 중요성. 제주도에 사는 78세 강순희 씨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강 씨는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제야 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잖아요. 강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자수를 배워서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지역 문화센터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제 손주들은 저를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제가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하니까요. 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노년의 가치 재발견.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김태훈 교수는 노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년기는 쓸모 없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시간적 여유, 경제적 안정,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경우들은 노년기만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김 교수는 실제 사례들을 들어 설명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원봉사, 멘토링, 평생교육, 취미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높고 가족 및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기 비하적인 말 대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예, 나 같은 늙은이는 쓸모가 없어. 빨리 죽는 게 낫지. 좋은 예,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요즘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어. 나쁜 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인네야. 좋은 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쉽지 않지만 도전하는 게 즐거워. 나쁜 예, 나이만 먹고 머리는 돌아가지도 않아. 좋은 예, 기억력이 예전만큼은 않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오히려 더 풍부해진 것 같아. 나쁜 예,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 좋은 예,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내가 읽어주는 책을 정말 좋아해. 차이가 보이시나요?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존감 높이기 실천 방법. 노년기에 자존감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자신의 강점을 재발견하세요. 오랜 인생 경험, 전문 지식, 특별한 기술 등 자신이 가진 강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활용할 방법을 찾으세요. 둘째,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악기 연주 등 배우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보세요. 셋째, 사회적 기여를 하세요. 자원봉사, 멘토링,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넷째, 건강을 관리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가족들의 역할, 물론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노인이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할 때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진심 어린 칭찬을 하세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세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찬장 정말 튼튼해요. 아버지의 손재주는 정말 대단하세요. 둘째, 의견을 구하세요.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셋째, 함께 활동하세요. 함께 산책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노인이 여전히 활동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세요. 넷째, 자기 비하적 발언에는 부드럽게 대응하세요. 할머니,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슬퍼요. 할머니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노년의 새로운 정의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과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노년은 인생의 패러디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은 쓸모없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완숙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언어의 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기에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무게감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는 젊은 사람들의 말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4가지 원칙의 재정리.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세대 비판을 하지 마세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입니다. 비판 대신 이해를, 잔소리 대신 지지를 보내주세요. 둘째, 나는 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한 모든 것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마세요. 무조건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셋째, 나는 외롭다는 말로 다른 사람을 와감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고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넷째, 나이 들어서 쓸모없어졌다는 자기 비하를 하지 마세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변화는 오늘부터.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말을 자주 했구나 라고 깨달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말과 행동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다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나는 너를 위해 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관계 회복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자녀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동안 엄마가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는 더 조심하려고 노력할게 라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마음을 열고 다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이나 큰 집이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24명의 사람들을 80년 동안 추적 관찰하며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간관계의 질이 건강과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며 더 행복하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의 중요성.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달만 노력해 보세요. 세대 비판을 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외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머다매지 않고, 자기 비하를 하지 않고 한 달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쯤의 지혜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행동이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틈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사용하여 더 성숙하고 더 배려하며 더 사랑받는 노인이 되십시오. 마지막 당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존재가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오늘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